네,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두고 정부와 채권은행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진통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5차례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거치면서 법정 관리를 피해 신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돼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취재 팩트,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두고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 피한 건데요.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사채 문제가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준비한 신속한 법정 관리인 P플랜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와 채권은행이 구상한 대로 간다면 대우조선은 사채권자들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채무를 유예받는 셈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새롭게 수혈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주주란 표현에는 익숙한데요. 이제 사채권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채권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들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쪽,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빚을 진 쪽은 이른바 주식을 들고 있는 채권은행들입니다. 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주로 금융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주식을 들고 있어 실제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배를 건조하기로 수주했을 때 보증을 서주거나 해서 돈을 많이 물려 있습니다. 결국 대우조선을 살려서 훗날 이를 회수하겠다는 의도이고요. 다음으로 큰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최근 논란의 중심인 회사채입니다. 대우조선이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내줄 돈이 없는 경우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예. 대우조선은 당장에 오는 21일 4,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회사채인 1,900억 원을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이 그런데 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기까지 꽤 진통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수용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법정 관리로 가서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과 채무 재조정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했을 때 네. 투자가 낮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예.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미 실패한 투자로 손해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자율구조조정이 회사채 투자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계산한 셈입니다. 예. 산업은행이 청산했을 때 가치인 6.6%를 회사채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에 예치해 놓는 등 최소 청산 수준만큼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우조선이 회생에 성공하면 지금 들고 있는 회사채의 50%는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고민한 것은 채무 재조정을 해주더라도 현재 조선업의 수주 전망이 좋지 않아 회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자, 강태욱 기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돈은 국민의 노후 자금 아닙니까? 이 가입자들의 피해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일단 자금 운용에 실패한 셈이니 피해가 난 셈입니다. 다만 운용하는 전체 수백조 원의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이 정도로 휘청일 수준은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손해가 날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법정 관리 직전에 한숨을 돌린 수준에 지금 불과한 건데 앞으로 또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당장 오늘과 내일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3차례. 내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차례 개최됩니다.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내용은 50%는 주식으로 받고 50%는 만기를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각 집회에서 채권액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예. 한 번이라도 부결되면 자율적 채무조정은 물 건너간다는 뜻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1차 집회가 마무리됐는데요. 99% 찬성이 이뤄져 가결됐습니다. 지금 예. 분위기로 봐서는 대체로 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번도 부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동의를 한 셈이니까 5차례 집회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구조조정안을 실행하는 준비 모든 과정은 마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남아 있군요. 기업어음인데요. 예, 네. 예. 기업어음인데요. CP라고 하는 기업어음입니다. 어음은 당장 현금이 없으니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주겠다는 확약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어음입니다. 다만 기업어음은 투자자 동의를 하나하나 따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발행한 기업어음은 총 2천억 원으로 증권사와 자선운용사 등의 100억 원 단위로 팔려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3분의 1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야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을 수혈받고 정부와 채권단이 마련한 구조조정을 거쳐서 회생의 길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채권단이 마련한 구조조정, 그에 따라서 회사채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기업어음까지 해결된 뒤에 이달 말쯤에야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이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선박 건조 등 이 돈은 선박 건조 등 운영비와 협력사, 납품, 대금, 결제 용도로 먼저 쓰여서 회사가 굴러가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자회사 대부분을 매각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등 몸집을 줄이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양 플랜트 사업은 사실상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과 잠수함 등 방위 산업에 주력하는 구조로 사업을 재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기업으로 만든 뒤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YTN 강태규입니다.